이렇게 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얻고자 하는 답이 있을 때는 지역을 안 가리고, 뭐 심지어는 제주도도 간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좀 좋은 정보라든가 현장 상황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좀 그렇습니다. 로얄젤리 생산이 그 카페를 통해서 글도 올리긴 했지만은 1번부터 10번까지가 철저한 노동입니다. 모든 게 사람 손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다 가야 되고, 내검, 이충, 체유 모든 게 다 고됩니다. 저도 이 생활을 한 뭐 20여 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목 디스크 오고 어깨 지금 상태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뭐 한때는 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뭐 수술하고 또 한동안 활동을 못하고 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만 하고 드시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그러거든요. 아니 그 좋은 걸 생산해서 당신 먹어가지고 당신 건강 챙겨야 되는데, 그게 마음은 그런데 그게 실제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인데, 조금 좋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한테 좋은 산물을 좀 잘 잡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그 틀이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벌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야지 그래도 그 양봉하는 재미가 있는 거지. 양봉하는 건 재밌는데 돈이 궁해지면은 결국엔 또 빚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양봉은 즐거워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되면 좀 그렇지. 근데 저도 전업을 하면서 참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들어보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해보고, 안 해도 되는 것도 하고, 해도 되는 걸 또 안 하기도 하고. 근데 다 겪고 나와 보니까 결국에는 다 이게 욕심이구나. 욕심을 조금 버리자. 그래서 규모를 줄이면서 시스템을 적은 양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온 거거든요. 뭐 혹시 저 로얄젤리 좀 생산을 부업이든 뭐 전업이든 생산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 예. 양은 중요한 게 아니고 로얄젤리 생산을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양은 언제든지 벌을 늘리고 젤리 왕이 들어오면은 뭐 생산량은 늘릴 수가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로얄젤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로얄젤리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로얄젤리 생산은 참 어렵습니다. 진짜 너무 변화무쌍하고, 벌이 봉주의 마음대로 1번부터 100번의 통이 있으면은 똑같이 일괄된 관리를 하긴 하되 각 통마다 컨디션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른 사연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연에 맞추어서 젤리를 생산을 하는 겁니다. 욕심내면은 뒷벌을 대야 될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뒷벌을 대면 그 벌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럼 그 벌도 지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00만원 벌어야 될 벌이 80만원 벌게 되고, 그리고 뭔가 병이 와서 약이 들어가고 뭔가 또 가미가 되기 시작하면은 80만원 버는 벌이 나중에 50만원 밖에 생산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순환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그 양을 늘리기 위해서 또 벌 규모를 또 늘려야 되고, 우리나라 양봉 품질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데, 중국 보면은 제가 뭐 중국 양 로얄 생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좀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도 벌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많은 분은 우리나라처럼 뭐 400통, 500통, 뭐 심지어는 뭐 700통, 800통 그렇게 가지고 로얄젤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적은 양으로 많이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로얄젤리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도 그렇고. 그래서 전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좀 즐거운 비용이기도 한데, 이때 산모들, 그러니까 기술을 먼저 습득하는 게 아니라 벌을 배려하는 마음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기술이 들어가고, 기술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그 품질을 만들 수 있는가. 품질이 높아지면 가격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많이 뽑는 기술적인 것보다는 고품질을 생산하는 걸 같이 의견을 나누고, 좀 사례 발표도 들어보고 정보를 나눠서 이제 젤리시장이 꿀시장처럼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딱 단일화되고 고정돼 있는 산물로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고부가 가치가 있는 산업이라고 봅니다. 로얄젤리가 단순히
생로얄 자리뿐만 아니라 6차 산업으로 갔을 때도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호주 그 농모성에서도 그런 내용을 제가 좀 봤습니다. 로얄 자리하고 프로폴리스하고 그 다음에 꽃가루 요거 세 종류를 가지고 지금 아이디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더라고요. 70가지가 넘어 있는데 그 내용 보니까 눈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초보 단계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겨우 눈을 떠가지고 로얄 젤리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물론 이제 뭐 최소한 20년 이상 로얄 젤리를 전문적으로 생산한 전업농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 초보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생각의 범위를 저 혼자 넓히는 것보다는 여기 뭐 계신 여러분들하고 같이 넓혀 나가면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아침에 카페에 글을 올리려고 했는데 좀 못 올렸는데 그 기술적인 내용은 이렇게 큰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제 한 3월 말부터 생산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정말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오시면은 생산을 옆에서 직접 보실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대접하거나 그러면 못할 것 같고 일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볼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로얄 젤리는 말로 해가지고는 100을 봤을 때 한 60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40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40은 벌을 봐야 됩니다. 벌통을 까야지 뭐 답이 나오지. 이게 양봉은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봉은 우리 막말로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철저하게 땀 흘리고 노동해야지 나오는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벌을 몇 통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양을 얼마나 뽑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을 항상 고품질을 갈 수 있는 방향을 잡고 들어가야지 나중에 생산을 많이 했을 때도 그 초심을 안 잃고 계속 생산을 할 수 있지. 일단 계산이 먼저 들어가 버리면 벌은 뒤에서 안 따라와 줍니다. 계산대로 안 되는 게 벌입니다. 철저하게 전략을 세워도 너무 변화가 많은 게 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의 어떤 뭐 패턴이나 기준은 세울 수가 있는데 워낙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처하는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산물을 많이 뽑고 적게 뽑고 하는 차이지 기술이 좋아서 기술이 대단해서 많이 뽑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로얄 젤리 생산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열을 받치게 하기 전이냐 벌이 강하냐 약하냐 유밀기냐 무밀기냐 그런 차이를 가지고 생산이 조금 더 되고 덜 되고 하는 거지 중요한 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조금 단순하게 생산 기술만 보는 게 아니라 기술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까지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좀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생각만 열심히 하고 있지 아직까지 뭐가 뾰족한 좀 결론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힘을 좀 합쳤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뭐하고 다니는 아니요 지금 이제 쭉 인사 이태현 인사라고요.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코프리방의 로얄 젤리는 선구자입니다. 우리 현숙 씨 같은 분은 옛날 재래식 방식으로 했어요. 하지만은 우리 이태현 씨는 지금 우리가 말한 과학영농으로 해서 로얄 젤리를 생산하는 방법을 항상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좀 하는 말씀 드릴게요. 중국에서 지금 알아보니까 로얄 젤리용은 송단지로라고 길림성에서 개발을 했더만요. 중국도 여러 도별로 종목 용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데가 북경하고 길림성이에요. 추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북경 쪽하고 길림성 쪽에서 키운 벌을 가져와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몇 대째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일단 길림성 연구소를 가든 북경 연구소를 가든 여행사다 한 10군데 알아보니까는 다 못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알아봐라. 북경이 가든 길림성을 가든 그 연구소를 들려서 그 연구소에 가면 한 5,000통의 벌이 있대요. 거기에서 보고 송다 그것도 여러 가지 산란적 종 품종이 14가지 것이 있더군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우리가 뭐입니까? 이중해가지고 기계한 것보다 뭐라 합니까?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머리가 저도 안 좋아갖고 거기서 수정을 합니다. 직접 해가지고 기계 현미경 사진을 내가 내 머리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뭐냐면 북경 그 길림성에서 한 달 동안 대학생이 가서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배운 분이 있어요. 또 여름방학 때 또 간대요. 그가 누구 아들이냐면 산청의 강태우 씨라고 알죠. 수정벌이라고. 그 아들이 그 길림성에서 한 달 동안 거기서 저 벌장에서 벌 먹이도 주고 거기서 배우기도 하고 그 자료를 많이 지금 배워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통화도 제가 해봤고 그래서 지금 내가 그 꿀수사동에다가 보면 그 북경에 중국에 가실 분들 모집한다고 올려놨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행사에서 그 뉴턴을 다 집어갖고 오고 그다음에 그 기림성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우리가 그 가져올 때는 뭐냐면요 가방속에 안 넣고 나올 때는 호주머니 검사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호주머니에다 한두 마리씩은 가져올 수가 있는가 봐요. 근데 중국 벌은 수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세계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송다로 것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그 우리 그 꿀꿀이 카페에서는 그런 정보를 늘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 8월 아니면 10월 달에 중국으로 갈 예정이니까 그 계획이 나온 대로 카페에 공지할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혹시 가실 분들 계시면 종목량도 가보고 그다음에 말장소도 가보고 그래서 구경도 할 겸해서 한번 그런 선진지 계획도 한 번씩 가봐야 돼요. 중국이 세계에서 제1위입니다. 벌 키우는 것은. 그래서 중국을 다른 것은 후진국이지만은 그것만큼은 최고니까 우리가 더 배울 점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송단지 원종을 수정한 벌 거론을 가지고 어떻게 갖고 있냐 인공수정한 것을 어떻게 갖고 온 것이냐 그것이 가장 그 숙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벌을 직접 가져와 가지고 늘려서 회원님들한테 뭐 다른 집은 뭐 얼마 비싸겠냐 우리 회원들만큼은 저렴하니 공급할 수 있도록 아무튼 운영진들이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또 옆에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꿀꿀이에 안 들어와 있으면 들어오게끔 좀 많이 요청해 주십시오. 아까도 내가 지금 농협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원들이 1000명이 돼가지고 1000명 조합원이 된다면 우리 회원 쪽에서 조합장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